모자 좀 벗어보려. 얼굴 좀 보자. 지민이 털모자를 벗자 윤희숙 여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수연아, 우리 수연이. 할머니 무슨 말씀을... 너는 이수연의 딸이구나. 내 친구 딸. 윤희숙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지민은 그 사진을 보자마자 숨이 멎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딱 한 번 본 적 있는 돌아가신 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아이의 순수한 마음과 호떡이라는 따뜻한 매개체로 시작된 이들의 인연은 3대에 걸친 오해와 상처를 치유하고 마침내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호떡 한 조각에 담긴 기적, 2개, 3개.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겨울밤 작은 호떡값 한 대에서 시작됩니다. 2023년 12월 서울 성동구 골목, 매서운 바람이 불어오는 밤 9시, 21살 지민은 낡은 호떡 값 한 대 앞에서 반죽을 치대고 있었습니다. 갈라진 손에는 반창고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헌파카 밑으로는 낡은 고등학교 체육복이 보였습니다. 지민에게는 중증 당뇨로 투석을 받아야 하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지민이 5살 때 빚을 남기고 떠났고 그 후로 아버지와 단둘이 살아왔습니다. 아버지의 투석 비용만 한 달에 200만 원. 지민은 낮에는 편의점에서 밤에는 이 호떡값 한 대에서 일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성북동의 한옥 저택. 10살 소년 은우는 거대한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정식 전문가가 만든 12가지 반찬이 놓여 있었지만 은우는 숟가락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은우는 3살 때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는 단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조부모님, 의사들, 영양사들이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은우의 마음 한구석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고 그 구멍으로 모든 맛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렇게 전혀 다른 세상에 살던 두 사람의 인생이 어느 추운 밤 한 조각 호떡으로 얽히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의 기적. 기사님, 차 좀 세워주세요. 은우를 키우는 할머니 윤희숙 여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손자가 먼저 무언가를 요청한 것은 7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은우야, 무슨 일이니? 달콤한 냄새가 나요. 저기 빛나는 곳이요. 골목 끝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호떡값 한 대. 은우는 평생 처음으로 무언가를 먹고 싶다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기사가 차를 세우자 은우는 뛰어내렸습니다. 윤희숙 여사가 황급히 뒤를 따랐습니다. 아가씨, 호떡 하나 주세요. 지민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밍크 코트를 우아하게 차려입은 할머니와 팔이 나뭇가지처럼 가느다란 앙상한 소년. 소년의 눈은 이상하리만큼 맑았지만 동시에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각 구운 호떡에서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고 은우는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입안에서 터지는 흑설탕의 달콤함, 바삭한 겉면과 쫄깃한 속반죽의 조화. 할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여사는 울컥했습니다. 7년 동안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얼마죠? 호떡 하나에 1,000원이에요. 아이가 맛있게 먹으니까 기분이 좋네요. 하나는 서비스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걸 받아주세요. 윤희숙 여사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동산 한방병원 이사장 윤희숙이라는 글자가 박혀 있었습니다.
혹시 어려운 일 있으면 연락하세요. 은우에게 처음으로 미소를 선물해준 은인이니까요. 반복되는 만남. 그날 이후 은우는 매일 밤 그 호떡 가판대를 찾았습니다. 처음엔 할머니와 함께, 그 다음엔 기사 아저씨와 함께, 나중에는 혼자서도 찾아왔습니다. 저택에서 택시를 타고 왔고, 지민이 걱정할까봐 기사에게 부탁해 멀리서 지켜보게 했습니다. 동생, 또 왔어? 지민은 은우를 꼬마라고 부르다가 어느새 동생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지민이 많았지만 뭔가 은우에게는 의젓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누나는 왜 이렇게 추운 데서 일해요? 아빠 병원비 때문이야. 근데 동생, 너는 왜 혼자 다녀? 부모님은? 없어요. 미안해, 내가 괜한 질문을. 괜찮아요. 누나도 힘든 일 있으면 말해요. 제가 아는 할머니가 병원 하시거든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의 비밀. 어느 날 은우는 집에서 오래된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의 서재 깊숙한 곳에 있던 앨범 먼지를 털어내고 펼쳤을 때 은우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20살 무렵으로 보이는 한 여자의 사진. 짧게 자른 머리, 밝은 미소, 투명한 눈동자. 그것은 누가 봐도 지민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92년 봄 서울 자양동에서 우리 딸 수연이. 은우는 뛰어가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할머니, 이 사진 속 사람 누구예요? 윤희숙 여사는 사진을 보자마자 얼어붙었습니다. 수연이 내 딸이다. 내 엄마의 단짝 친구였지. 그 애는 23세 세상을 떠났단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수연이는 가난한 집 딸이었어. 그런데 좋은 집안 아들과 사랑에 빠졌지. 그 집안에서 반대했고 수연이는 임신한 채 쫓겨났어. 아이를 낳다가 그만. 그럼 그 아이는요? 아버지 쪽 집안에서 데려갔다고 들었어. 그게 마지막이었지. 우리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 집안이 워낙 철저하게 숨겨서. 은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할머니, 호떡 누나가 그 아기일 수도 있어요. 뭐라고? 누나 나이가 딱 맞아요. 그리고 이 사진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조사의 시작. 윤희숙 여사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그런 기적 같은 우연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손자의 간절한 눈빛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사람을 시켜 지민을 조사했습니다. 일주일 후 받은 보고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명 강지민, 전이름 이지민, 생년월일 2002년 3월 15일, 모친 이수연 1980년생, 2003년 3월 16일 사망, 부친 강태수 1978년생, 2004년 재혼하여 강지민을 입양, 출생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맞아. 수연이 딸이 맞아. 윤희숙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꺼냈습니다. 옛 친구 수연의 웃는 얼굴. 그리고 저 먼 골목에서 호떡을 굽고 있을 그 아이. 내가 20년 동안 뭘 한 거지. 그녀는 당장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성급하게 굴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무너지는 세계. 바로 그날 밤 지민에게 최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아빠. 새벽 3시 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급성 심부전증, 당장 투석을 해야 하는데 입원비가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얼마면 되나요?
선불로 500만 원은 있어야 합니다. 지민은 은행에 달려갔지만 신용불량자인 그녀에게 대출은 불가능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으로 찾아간 사채업자는 법도 양심도 없는 이자를 요구했습니다. 지민은 비틀거리며 갚한 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가진 전부는 이 낡은 호떡 기계와 30만 원의 현금이 전부였습니다. 어떻게 해. 바로 그때 구청 단속반이 나타났습니다. 무허가 노점상 당장 철거합니다. 잠깐만요. 제발 오늘만 봐주세요.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규정이에요. 비켜주세요. 남자 직원 하나가 거칠게 지민을 밀쳤습니다. 지민은 그만 미끄러져 차가운 빗물 웅덩이에 넘어졌습니다. 쾅! 낡은 호떡 기계가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안 돼, 안 돼. 지민은 깨진 기계를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건강했을 때 지민의 20살 생일에 중고로 사준 유일한 선물이었습니다. 달려온 구원. 당장 멈추시오. 권위 있는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윤희숙 여사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지만 놀라울 정도로 빠른 걸음이었습니다. 동산 한방병원 이사장 윤희숙입니다. 그 아이는 제가 보호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사장님 규정상. 그러자 윤희숙 이사장이 외쳤습니다. 제 병원 로비에서 영업할 수 있게 허가하겠습니다. 그러니 당장 손 떼시오. 단속반이 물러가자 윤희숙 여사는 웅덩이에 주저앉은 지민에게 다가갔습니다. 지민아, 네, 저를 어떻게. 모자 좀 벗어보렴. 얼굴 좀 보자. 지민이 털모자를 벗자 윤희숙 여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수연아, 우리 수연이. 할머니 무슨 말씀을. 너는 이수연의 딸이구나. 내 친구 딸. 윤희숙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지민은 그 사진을 보자마자 숨이 멎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딱 한 번 본 적 있는 돌아가신 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이게 우리 엄마. 그래, 수연이는 내 단짝이었어. 23년 전 너를 낳고 세상을 떠났지. 두 사람은 겨울밤 빗물 웅덩이에서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확인과 재회. 윤희숙 여사는 그날로 지민의 아버지를 자신의 병원 특실로 옮겼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이 투입되었고 모든 비용은 병원에서 부담했습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까지. 지민아, 나는 내 엄마 수연이 가장 친한 친구였어. 수연이가 임신했을 때 내가 더 적극적으로 도왔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 그게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나는 당시에 이미 이 병원 부원장이었어. 돈도 권력도 있었지. 그런데 그 집안이 무서워서, 재벌가가 무서워서 외면했어. 그게 평생의 죄책감이었단다. 윤희숙 여사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수연이가 아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난 뒤 나는 평생 너를 찾았어. 하지만 그 집안에서 완전히 숨겨버렸지. 내가 어디 있는지 살아있는지조차 몰랐어. 그럼 제 진짜 아버지는 재벌가의 아들이었어. 하지만 그 사람도 얼마 못 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들었어. 그 집안 어른들이 너를 어떻게 했는지는 나도 몰라. 며칠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목의 혈연관계 확률 99.97%, 수연의 것으로 보관되어 있던 머리카락과 지민의 DNA가 일치했습니다. 확실해. 너는 수연이 딸이 맞아. 숨겨진 진실.
윤희숙 여사는 오래 묵혀둔 의문을 풀기 위해 옛 동료들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충격적인 진실을 알아냈습니다. 수연이 아이를 낳고 세상을 떠난 후 그 재벌가는 갓난아기를 고아원에 보내버렸다는 것입니다. 집안의 수치라며 존재 자체를 지우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아원에서 불임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강태수 씨가 지민을 입양한 것입니다. 그 집안이 어떻게 그럴 수가. 윤희숙 여사는 분노로 떨었습니다. 지민아, 이제 너는 나와 함께 살자. 은우도 있고 우리 셋이 가족이 되는 거야. 하지만 저는 이미 아빠가 있어요. 저를 키워준 강태수 아빠요. 그래, 맞아. 그분은 진짜 아버지야. 혈연보다 더 소중한 게 있지. 지민은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들으셨죠? 저는 입양된 아이였대요. 강태수는 지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민아, 미안하다. 아빠가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아빠는 제 진짜 아빠예요. 그걸로 충분해요. 새로운 봄. 1년이 흘렀습니다. 지민은 윤희숙 여사의 지원으로 조리학과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호떡 가판대를 완전히 놓지는 않았습니다. 매주 토요일 동산 한방병원 로비에는 작은 호떡 가판대가 섭니다. 지민이 직접 반죽을 만들고 은우가 손님을 맞이합니다. 어서 오세요. 희망 호떡이에요. 수익금은 전액 가정 형편이 어려운 환자들의 치료비로 쓰입니다. 강태수 씨는 건강을 회복해 병원 주차 관리 일을 시작했습니다. 윤희숙 여사가 만들어준 자리였습니다. 이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저예요. 제 친구의 딸을 당신이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셨잖아요.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은우, 지민, 윤희숙 여사, 그리고 강태수 씨 네 사람은 함께 수연의 묘를 찾았습니다. 엄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지민은 엄마의 사진 앞에 갖고 온 호떡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엄마, 은우는 이제 밥을 정말 잘 먹어요. 제가 만든 음식이라면 뭐든지 먹는데요. 은우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누나 음식이 맛있어서 그런 거예요.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어디선가 달콤한 호떡 냄새가 흘러왔습니다. 마치 수연이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 조각 호떡이 이어준 인연. 그것은 20년의 세월을 넘어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낸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작은 것들이 가장 큰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차가운 흙탕물 같은 현실에서 따뜻한 봄날 햇살 같은 새로운 시작을 꿈꿀 수 있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